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12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에서 3%로 떨어졌다고 발표가 됐었죠. 이번에 발표된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5.5% 올라서 전달에 6.1%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영국이 가장 높거든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예상치를 밑돈 데 이어서 영국의 물가 상승세도 예상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것입니다. 영국의 6월 CPI도 전년 동월보다 7.9% 올라서 전달에 8.7%에서 낮아졌어요. 영국 CPI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의 영국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상당한 하락이다 라고 BBC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초반을 기록했던 올해 1월부터 3월, 또 8.7%대에 머물렀던 올해 4월, 5월에 비해서 지금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7.9%, 미국은 지금 3%까지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 격차가 영국과 미국 46년 만에 지금 최대치로 벌어진 것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물가 목표치, 미국과 마찬가지로 2%에 비교하면 아직도 4배나 높은 상황이에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3%까지 떨어진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격차는 현재 4.9% 차이가 납니다. 이 수치는 영국이 스태그네이션, 장기 경기 침체에 이 스태그네이션과 정치 혼란에 휩싸여서 있었던 1977년 11월 이후 현재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대부분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새 계류율이 아주 높아졌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6월 9.1%였죠. 정점을 찍은 뒤 가을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반면에 영국의 물가는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국은 주요 7개국 G7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지난해부터 10월 영국 CPI는 11.1%까지 상승한 후에 고르지 못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현재 주요 7개국 G7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지난해 10월 10.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유로존, 유로화 사용 20개국,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현재 5.5%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6월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치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가시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이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다른 유럽 국가들 대비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어제 발표된 캐나다의 6월 CPI는 전년 대비 2.8% 올라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2%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2%대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78%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가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들도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31% 올라서 35,000선 넘어갔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24% 상승해서 4565, 4565. 나스닥 지수는 0.03% 상승. 나스닥 100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14,35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현재 3,801입니다.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올라서 2019년 9월 이후 현재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우지수가 가장 적게 오른 상태거든요. 나머지 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탄탄한 성장세로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한동안 주가를 떠받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 봅니다. 애플의 주가. 회사가 오픈 AI의 챗 GPT와 유사한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0.7% 올랐습니다. 한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의 바드와 유사한 AI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JAX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으로 회사는 챗봇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일부 엔지니어들은 이를 애플 GPT라고 부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늘 아마존 1.9%, 메타 1.12% 오른 반면에 알파벳은 1.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23%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선도적인 종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405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가 $340를 대폭 상회한 것입니다. 목표 주가 $405, 현재 $355입니다. 시가총액 1등, 2등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죠. 올해 들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는 지금 급등 후에 차익 매물 출회 심리가 더 커져서 오늘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 넷플릭스, 테슬라, IBM,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해서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0.71% 하락했는데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추가로 4% 이상 더 하락해서 $291로 마감했는데 $279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인 244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82센트의 이익 기대를 넘어선 결과를 내놓았는데 0.71% 정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총 마진이 18.2%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인 18.8%를 밑돌고 있습니다. 1분기 테슬라의 총 마진은 19.3%로 지난 4분기에 24%보다 감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0% 이하인 9.6%로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5% 정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양호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넷플릭스는 신규 구독자 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향후 수익과 매출을 예상보다 낮게 전망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2분기 구독자가 590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 시 182만 명을 아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은 주당 3.29달러, 전년 동기의 주당 3.2달러에 비해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도 8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79억 7천만 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예상치인 82억 9천만 달러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0.59% 상승 마감했는데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영업 수익은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골드만삭스의 2분기 순이익은 주당 3.08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주당 3.18달러를 하회했습니다.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12억 2천만 달러, 58%나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쟁사에 비해서 다변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업무 등의 변동성이 큰 월가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황기에는 큰 수익이 나오고 시장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1%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